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돈이 사라진 날이라는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고정욱, 그림 김다정. 어린이 경제교실에 끌려가다. 싫어요. 가기 싫단 말이에요. 어린이 경제교실이 뭐예요? 창피하게. 싫어도 할 수 없어. 너한테 꼭 필요한 거니까. 백화점 센터 앞에서 엄마가 상진이 손목을 잡고 끌어당겼습니다. 정말 놔두세요. 상진이가 인내인껏 버텼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카운터 앞으로 가더니 백화점 유니폼을 입은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어린이 경제교실 등록하려고요. 네 어머니, 여기 서류에다 어머님과 어린이 인적사항 적어주세요. 엄마는 왼손으로는 상진이의 손목을 붙잡은 채 오른손으로는 서류를 꾸몄습니다. 상진이가 여기까지 끌려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한 달치 용돈을 이틀 만에 몽땅 다 써버렸기 때문이다. 너는 도대체 경제관념이란 게 없니? 이래서 나중에 어떤 어른이 되려고 해.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돈 버는 줄도 모르고. 엄마의 폭풍 잔소리가 매달 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진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롤러 우주인이라는 온라인 게임이 새로 생겼기 때문입니다. 롤러 우주인은 우주인들이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상대방을 밀어 넘어뜨리며 점수를 따는 게임입니다. 상진이네 반 아이들 대부분이 하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있는 게임입니다. 상진이는 조금씩 돈을 내서 각종 아이템을 사다가 점점 게임 랭킹이 올라가자 그만 홀딱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상진이는 게임의 용돈을 몽땅 쏟아부었습니다. 한 달 용돈 5만 원은 거의 하루 이틀 만에 다 날아가곤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돈이 모자라서 친구들에게 몇천 원씩 꾸기까지 했습니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하루는 엄마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같은 반 친구 철민이 엄마였습니다. 상진이 엄마, 안 좋은 얘기지만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전화했어요. 무슨 일인데요? 엄마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철민이가 상진이한테 오전 5천 원을 꺼줬는데 갚지를 않는다네요. 아이들 사이 일이라 그냥 상관 안 하려고 했지만 상진이가 돈을 꾼 얘가 한둘이 아니래요. 어머, 우리 상진이가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상진이한테 확인 좀 해볼게요. 엄마는 전화를 끊자마자 상진이 방으로 달려와 무서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너 철민이한테 돈 빌렸니? 그게 금방 갚는다고. 너 이 녀석 정말 혼나야겠구나. 철민이뿐만 아니라 딴 애들 돈도 빌렸다며? 학생이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거야? 엄마는 상진이가 콜을 받고 있던 컴퓨터 화면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너 게임에다 돈 쓰는 거지? 엄마는 롤러 우주인 게임에 든 돈 쓴 내역을 샅샅이 들춰보곤 화를 내며 컴퓨터를 꺼버렸습니다. 일주일간 게임 금지야. 상진이에겐 일주일간 밥을 먹지 말라는 것보다 게임을 하지 말라는 게 더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상진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엄마와 아빠는 심각한 얼굴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야단만 칠 게 아니라 여보,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게 알게 합시다. 그러면야 좋죠. 그런데 돈 중요한 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회사 경리 부장님이 그러는데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경제 교육을 시켰다니 좋더래요.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어린이 경제교실에 보냈대요. 확실히 경제관념이 생기고 돈 관리도 야무지게 하게 됐더라군요. 요즘엔 주식 투자도 한대요. 백화점마다 문화센터가 있지요. 거기 경제교실을 당장 알아봐야겠어요.
그래야 돈을 아껴서 저축하고 저축한 돈을 올바르게 투자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니까 우리 상진이한테 꼭 필요할 거요. 네, 내일 당장 상진이 데리고 가볼게요. 그렇게 해서 상진이는 경제교실에 억지로 끌려온 것입니다. 사실 상진이도 게임에 빠진 자기 자신이 싫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밥 먹을 때도 온통 게임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엄마 지갑에서 돈을 몰래 훔친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들키지는 않았지만요. 자, 어머니, 조금 있으면 경제교실에 시작됩니다.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는지 보고 싶다고 하셨죠? 지금 자녀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엄마는 상진이를 데리고 강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강의실에는 벌써 아이들이 많이 와 있었습니다. 앞쪽에 놓인 커다란 스크린을 보자마자 상진이는 하품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이런 거 안 들어도 된단 말이에요, 엄마. 앞으로 돈 안 쓸게요. 잔말 말고 들어. 이번 기회에 돈을 펑펑 쓰는 버릇을 고쳐놔야지. 정말 큰일 나라고. 그때였습니다. 상진이 가방에서 무전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진이 나와라. 오버. 반짝 민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상진이다. 오버. 그 무전기는 두 아이가 돈을 모아서 하나씩 산 장난감 무전기였습니다. 두 아이는 장난감 무전기를 산 뒤 휴대폰보다 더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거리에 있을 때면 무전기로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백화점에는 왜 온 거냐? 오버. 내가 백화점에 온 거 어떻게 알았냐? 오버. 뒤를 돌아봐라. 오버. 상진이가 고개를 돌려보니 민지가 빙긋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지가 인사를 하자 엄마도 반갑게 맞았습니다. 민지야, 넌 경제교실에 왜 왔니? 너희 엄마 말로는 넌 돈도 아껴 쓰고 저금도 많이 했다던데. 저는 돈을 저축하는 건 잘하지만 올바르게 투자하고 기부하는 방법까지 배우고 싶어서요. 경제교실에서 그런 것도 가르쳐준대요. 그래? 넌 말도 아주 똑똑하고 야무지게 하는구나. 저는 아이들한테는 돈이 중요하다는 걸 잘 알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돈에 대한 건 잘 안 가르쳐 주잖아요. 저는 작년부터 꾸준히 돈을 모으고 있어요. 돈? 야, 초등학생이 무슨 수로 돈을 모으냐? 상진이가 죄송해요. 돈? 야, 초등학생이 무슨 수로 돈을 모으냐? 상진이가 툭 끼어들자 엄마가 살짝 째려봤습니다. 조용히 하고 들어봐. 민지는 뭔가 큰 계획이 있는 모양이야. 돈을 모아서 아프리카에 학교를 지어주려고요. 뭐? 학교를? 네, 옛날에 학교가 사라진 적이 있잖아요. 그때 낀따라가 도와줘서 학교를 되찾긴 했지만 이젠 학교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잘 알거든요. 아프리카처럼 학교가 많이 부족한 곳에 제 돈으로 꼭 학교를 지어주고 싶어요. 정말 훌륭하다. 민지야, 학교를 지어주면 네가 이사장님이 되는 거네. 민지 이사장님, 제발 우리 상진이 거기 데려다. 수위로라도 좀 써주세요. 아니, 청소부도 좋아요. 엄마가 눈을 찡긋하며 상진이더러 들으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에이, 왜 그러세요, 아줌마. 진심이야. 상진이가 일 잘 못해도 우정을 생각해서 잘했지만 말하죠. 엄마는 아들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상진이는 자존심이 조금 상했습니다. 인터넷 뉴스에서 봤는데 아프리카 학교가 부족하대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자기 이름을 붙인 학교를 지어준 데서 저도 돈을 많이 모아서 학교를 지어주려고요. 그 학교 이름은 민지 스쿨이 되겠죠. 어머, 세상에, 너는 어쩜
꿈도 크구나. 상진이 좀 보고 배워라. 배워 이 녀석아. 상진이는 화가 나서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하지도 않는 경제교실에 끌려오는 바람에 짜증이 나는데 민지까지 마주치니 창피했기도 했습니다. 감쪽같이 사라진 돈. 뭐든 배우면 도움이 되는 법. 어린이 경제교실을 다니는 동안 상진이는 돈의 중요성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원래 금에서 나왔고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 그 금을 맡겨놓은 보관증이 돈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은행의 역할과 투자, 공급과 수요의 법칙 등 경제에 대해 자세히 배울수록 점점 재미가 있었습니다. 나도 크면 은행가가 될 거야. 은행은 남의 돈으로 많은 돈을 벌어들인다잖아. 상진이에게는 은행가가 되겠다는 꿈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경제교실을 다녀도 상진이의 낭비력을 쉽사리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롤러 루즈인은 업그레이드되어서 롤러 외계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게임이 더욱 아슬아슬하고 재미있어졌습니다. 새로 나온 롤러 외계인 게임의 아이템을 사려고 상진이는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아빠 구두를 닦아드리고 집안 청소를 거들고 설거지를 도우면서 1,000원씩 모은 돈입니다. 그럴 때마다 아빠는 말했습니다. 우리 상진이가 경제교실에 다니더니 경제관념이 아주 철저해졌군. 이제 자린고비도 몰고 가겠어. 엄마도 옆에서 웃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돈을 펑펑 쓰던 얘가 1,000원도 아끼는 걸 보면 이렇게 기특할 수가 없어요. 상진이 속셈도 모르고 엄마 아빠는 마냥 칭찬했습니다. 롤러 외계인에 나오는 우주선을 하나 사려면 30,000원이 있어야 합니다. 마침내 30,000원이 다 모인 날 상진이는 학교를 마치자마자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학원을 하나 빼먹었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분명히 동네 지부 노래교실에 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집에는 예상대로 아무도 없었습니다. 야호! 상진이는 재빨리 컴퓨터 전원을 켜고 게임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새로운 아이템을 사서 게임을 할 생각에 가슴이 마구 뛰었습니다. 두고 봐라. 내가 롤러 외계인에서도 우리 동네 탑10에 들어갈 거야. 그런데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결제 버튼을 막 누르려는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번쩍 번개가 쳤습니다. 동시에 무시무시한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콱콱콱. 그 서슬에 아파트가 흔들렸습니다. 비가 오나? 깜짝 놀란 상진이가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에는 뭉게구름만 떠 있었습니다. 날씨 참 이상하네. 놀란 가슴을 진정하고 다시 결제를 하려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가만히 있자. 어디까지 했지? 통장 계좌 번호를 입력하고 비밀번호 컴퓨터 화면을 본 상진이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분명히 아까 30,000원이 있던 계좌 잔고기 0원이 된 것입니다. 나 결제 안 한 것 같은데? 버튼을 눌렀나? 상진이는 서둘러 롤러 외계인 사이트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상진이가 새로 산 아이템은 없었습니다. 아이템 보관함에 가봐도 저장되어 있어야 할 우주선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상진이는 감쪽같이 사라진 30,000원의 행방에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어떤 나쁜 사람이 내 계좌를 해킹했나봐. 상진이는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하면 기다렸다가 돈을 뺏기는 해커들이 있다더니 아무래도 해커 짓 같았습니다. 상진이가 울고 있는데 엄마가 놀이교실에서 막 돌아왔습니다. 이거 별일이네. 지갑에 있던 돈이 몽땅 사라졌어. 어머, 상진아, 너는 왜 울어?
엄마를 보고자 상진이는 재빨리 눈물을 닦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무슨 일 있니? 아무 일도 아니에요. 아니, 너 또 게임 접속했어? 엄마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다시는 게임 안 하자더니 어떻게 된 거야? 상진이는 돈도 잃고 엄마에게 혼까지 나자 다시 서럽게 울었습니다. 거짓말해서 벌 받았나 봐요. 나쁜 해커가 제 돈을 빼간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원래 3만 원이 있었는데. 자초지종을 얘기하자 엄마는 화를 냈습니다. 아니, 엄마 몰래 또 게임을 했어? 넌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혼 좀 나야겠다. 화가 난 엄마가 상진이 등짝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아야! 상진이는 일부러 더 크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실 엄마에게 맞은 건 별로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3만 원을 모으려고 피땀을 흘린 일을 생각하니 그게 더 분통이 터졌습니다. 게임 회사 실수로 돈이 빠져나간 것 같은데 전화해서 어찌된 일인지 확인해 봐야겠다. 엄마가 나서서 게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이 엄마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뒤 엄마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계속 통화 중인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통화 중이지? 전화가 안 돼요? 응, 상담 전화가 많은가 봐. 엄마가 나중에라도 통화를 볼 테니 너는 빨리 씻고 공부해. 엄마, 내일 학교 체험학습이라서 돈 가져가야 해요. 체험학습? 며칠 전에 돈 줬잖아. 그 돈까지 해킹당해서 말이야. 엄마는 이제 화내기도 힘든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참 이상한 날이네. 엄마 지갑에 있던 돈도 사라졌거든. 길에서 소매치기를 당한 건지. 네? 엄마 돈도 없어졌다고요? 집에서 나갈 때 지갑에 분명히 10만 원이 있었는데 감쪽같이 사라졌어. 오늘 하루 동안 우리 집 돈이 13만 원이나 손해가 난 거네요. 그러게 말이야. 이따가 아빠 퇴근하면 체험학습비 좀 달라고 말씀드려. 그러곤 엄마는 옷을 갈아입고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7시쯤 되자 아빠가 퇴근해서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호둥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빠. 응, 그래, 상진아. 아빠, 내일 저 체험학습 가는데 10,000원만 주세요. 10,000원? 지금 100원도 없다. 아니, 여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어쩐 일인지 지하철에서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7만 원이나 들어있었는데. 네, 당신도요? 나도 그랬어요. 상진이도 돈을 해킹당하고. 오늘 참 이상한 날이네요. 이게 무슨 날이죠? 무슨 일이죠? 온 가족이 돈을 잃어버린다니. 상진이가 재빨리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자기가 잃어버린 3만 원에 아빠가 잃어버린 7만 원, 엄마가 잃어버린 10만 원까지 생각만 해도 아까웠습니다. 우와, 오늘 우리 가족이 20만 원이나 잃어버렸어요. 상진이네 돈이 사라진 날, 무슨 영화 제목 같아요. 그러자 아빠가 말했습니다. 현금은 없어도 그나마 신용카드가 있어서 다행이다. 그날 저녁 상진이네가 식사를 마친 후 텔레비전을 틀었을 때였습니다. 마침 속보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긴급 재난 상황입니다. 갑자기 온 세상의 돈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미스터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지금 사태를 파악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웃 나라들과 긴밀하게 노인하여 상황 파악에 애쓰고 있으니 원인이 밝혀지는 대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상진이네 가족은 모두 넋이 나간 듯 멍하니 텔레비전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운란의 날. 다음날 새벽 아빠와 엄마는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빨리 은행부터 가봐요. 문 열기 전에 가서 줄을 서야겠어요. 아빠, 엄마, 왜 그래요? 상진이가 시끄러운 소리에 깨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여보, 일단 밤사이에 뭐가 달라진 게 없는지 뉴스 좀 보고요. 엄마가 텔레비전을 틀자 뉴스에서는 속보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벽부터 시중 은행 앞에 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었습니다.
있는데요. 은행으로 가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은행 금고도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댁에서 조용히 정부의 발표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보도하는 기자의 뒤편 스타은행 앞에는 사람들이 볼 때처럼 몰려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국민 여러분, 은행 등으로 가셔도 돈을 찾을 수 없으니 침착하게 기다려 주십시오. 정부는 최대한 빨리 이 사태를 파악하려 애쓰는 중입니다. 화면에는 은행 앞에 길게 줄을 선 사람들이 마구 은행문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 돈 내다! 내 돈! 집한 돈이란 말이야! 우리 아이 대학 등록금인데, 큰일 났네! 울부짖거나 소리치는 사람들, 마구 화를 내는 사람들로 은행 앞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은행에 있는 현금 자동 인출 기계도 멈춘 채 끔찍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은행장이 사람들 앞에 나와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은행 안에 있던 돈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한 푼도 남질 않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기자가 마이크를 대고 물었습니다. 컴퓨터에 남아있는 정보에는 돈이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컴퓨터도 어떻게 된 일인지 모두 제로 상태입니다. 은행장의 답변에 사람들은 더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뉴스를 보던 아빠도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정말 답답한 소리만 하네. 일단 나가서 도대체 무슨 일인지 좀 알아봐야겠다. 아빠, 저도 같이 갈래요. 아빠를 따라 달려 나간 상진이 눈에 은행으로 향하던 민지 아빠가 보였습니다. 민지는 잔뜩 울상을 짓고 있었습니다. 내 돈, 아프리카의 학교 지을 돈인데. 민지야, 네 돈도 사라졌니? 통장에 있던 돈이 다 없어졌어. 200만 원이나 모았는데. 상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200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초등학생인 민지가 모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살짝 위안이 되기도 했습니다. 민지가 모아놓은 돈이나 자기가 게임에 써서 없앤 돈이나 다 이젠 0이 되었으니까요. 잠깐 신용카드는 되나 한번 해보자. 아빠 말에 단기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기나 무섭게 편의점 직원이 말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계산해드릴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도 안 되고 현금 서비스도 안 됩니다. 뒤이어 들어오던 사람들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그럼 아기 분유를 사야 하는데 어떡해요? 분유도 팔 수가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기저귀도 필요한데 죄송합니다. 편의점 직원은 계속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편의점뿐만이 아니라 여기저기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마이버스를 타려는데 기사 아저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돈을 안 내면 탈 수 없어요. 아무도 돈이 없으니 이 버스도 이제 그만 자고지로 돌아갈 겁니다. 결국 택시와 버스, 지하철이 모두 운행을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거리에는 온통 자동차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고속도로나 터널 통행료를 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차요금도 낼 수가 없었습니다. 화가 난 사람들은 마구 짜증을 내고 소리를 지고 서로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온통 난리가 났군요. 바깥 상황을 보니까 마음이 더 답답해졌어요. 민지 아빠가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러게요. 자동차도 꼼짝을 못하니 회사 출근도 힘들겠어요. 하긴 이런 상황에 회사에 가도 일하긴 어렵겠지만요. 상진이 아빠도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민지도 아빠들을 따라서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우리도 학교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좋겠는데. 상진이가 민지에게만 들리도록 작게 말했습니다. 야, 이상진, 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지난번에 학교가 사라져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벌써 잊어버렸어? 맞다. 난 금세 깜빡했다. 내 사람은 터덜터덜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엄마가 달려나왔습니다. 얼마나 걱정한 줄 알아요? 전화를 아무리 해도 신호가 안 가고. 그러고 보니
상진이 전화도 아빠 전화도 모두 먹통이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인터넷은 조금 전에 뉴스에서 그러는데 인터넷도 전화가 또 당분간 서비스가 중지된대요. 요금 결제가 안 되니까 통신사들도 손해를 안 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거 참 큰일이네. 진짜 큰일이에요. 전 하루라도 인터넷 게임을 안 하면 머리가 아픈데 상진이 말에 엄마가 무서운 얼굴로 째려보았습니다. 그때 거실 텔레비전에서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사태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곳곳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경제가 마비되고 있지만 침착하시기 바랍니다. 곧 원인 파악과 상태 해결을 위해 국제경제협력개발기 구인 OECD가 각 나라 대표들이 모일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변함없이 생업에 종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긴급하게 물가 기준을 발동하였습니다. 해결책이 나오기 전까지 온 국민 누구나 가지고 있는 쌀과 소금 그리고 금은 같은 것들을 화폐로 쓸 수 있습니다. 물물 교환까지는 오늘 기준으로 쌀 100g엔 1,000원, 소금 100g엔 500원으로 계산됩니다. 금과 은은 각각 그램당 쌀의 50배와 20배로 계산이 됩니다. 뉴스를 듣고 있더니 갑자기 원시경제 시대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뒤이어 다른 각 기자가 마이크를 물려봤더니 계속 뉴스를 전했습니다. 한 병원 이 사태에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죠. 화면이 돌아가자 환호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잠시 인터뷰하겠습니다. 어떤 일로 이렇게 기뻐하시죠? 기자가 한 아저씨에게 마이크를 들고 물었습니다. 이상하게 기뻐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은행에 빚이 많았는데요. 돈이 사라졌으니 빚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너무 홀가분하고 좋아서요. 만세! 만세! 아저씨는 발을 번쩍 들어 만세까지 불렀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아주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저는 10년간 아파트 대출을 갚았는데 아직도 덜 갚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은행 빚이 0원이래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바로 옆에서는 다른 아가씨가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 돈. 아이고, 이놈들아, 내 돈 내놔라. 아저씨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아이처럼 엉엉 소리까지 내며 울고 있었습니다. 저 아저씨는 우리 반 준호 아빠인데? 성진이가 깜짝 놀라서 말했습니다. 준호 아빠 맞네. 온 가족이 외제차 타고 다니는 부자잖아. 엄마 말을 듣고 아빠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찝찝. 저 집은 은행이 넣어둔 돈이 엄청 많았을 텐데 다 재료가 되었으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일 거야. 어머, 그러겠네요. 구두쇠처럼 굴더니 순식간에 사라질 돈이었다면 평소에 사람들한테 인심이라도 좀 쓰지. 준호도 아빠 닮아서 엄청 딴돌이었어요. 성진이가 입을 삐죽댔습니다. 그때 텔레비전 화면이 찌직대더니 이상한 초록색이 화면 가득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한하게 생긴 외계인이었습니다. 우리들은 또르카 외계인이다. 바로 우리가 전 세계 돈을 없애버렸다. 경제를 장악했으니 세계 정복은 시가 문제다. 지구인들은 항복하라. 우리 명령에 따라 움직이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외계인들의 경고 방송은 짧았지만 무서웠습니다. 그 외계인들 말은 난생 처음 듣지만 자막이 깔려서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상하고 기분 나쁜 방송은 몇 번을 반복해서 나오더니 화면이 꺼졌습니다. 마침내 온 세상 돈을 사라지게 만든 범인이 밝혀졌습니다. 사람들은 외계인들의 경고 방송에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진이가 학교에 갔더니 아이들은 온통 외계인 이야기만 했습니다. 와, 외계인들이 너무 이상하게 생겼어. 영화에서 본 거랑 많이 달라. 근데 지구인보다 기술이 발달했나봐. 순식간에 돈을 없앤 거 보면 맞아. 방송국까지 장악하고 경고방송에 자막도 넣은 거 보면 우리보다 앞서 있어.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외계인들의 노예처럼 살아야 하는 건 아니겠지? 에이, 설마 어른들이 외계인들을 물리칠 방법을 찾아낼 거야.
쉬는 시간이 되자 아이들은 서로 물물 교환을 했습니다. 연필 한 자루와 지우개를 바꾸기도 하고 필통을 여러 개 가진 아이는 하나를 내놓고 다른 물건과 바꾸었습니다. 학교 급식도 끊겨져 아이들은 오직 수업만 하고 서둘러 학교를 했습니다. 단축 수업을 해서 좋긴 했지만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운동장에 모여들지도 않고 풀풀이 흩어져 집으로 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보고 내일에 또 재밌는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을 쭉 이어서 읽어볼게요. 그러면 안녕. 내일 봐요. 안녕.